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행 방법을 드러내어 보편적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수행법으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대로 초기 불교의 수행 방법으로 접근한 결과를 본다면 얼마만큼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대승불교의 수행법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막상 부딪혀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치되지 않은 것 같으니 지켜보든지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기도에 매달린다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막상 참선 수행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나갈 방법이 꽉 막힌 것 같으니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일을 풀려면 눈밝은 선지식이 꼭 필요한데 막상 찾으려고 하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꼼짝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승속을 막론하고 성군을 심은 공부인일지라도 선지식을 의지하지 못하면 공부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부인들이요, 선지식 만나기를 발언하여 공부길을 찾아가길 기원한다. 쉽고 쉬운 수행법을 드러내어 쉽게 공부할 수 있게 한다면 누구든지 공부는 가능하다네. 선지식이 없다면 그것도 헛일. 2. 오늘은 몽산법어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용화선언에서 과거에 책을 아마 많이 배포를 해서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책에 의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뒤에 이제 성철 큰 스님 제자되는 원순 스님께서 몽산법어를 또 펴내서 그 세상에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하는 가르침은 대만 화교인데 도연거사라고 우리 신도로 있다가 이제 세상을 져버렸어요. 그 재버리기 전에 이걸 좀 몽산법어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번역한 것을 나한테 가져왔기에 소책자로 마련해서 이제 간직하고 있었던 차에 다시 한번 이제 오늘 꺼내 보면서 그 도연거사 생각하면서 법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르침을 참고해서 도연거사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몽산 스님께서 고원 상인에게 가르침을 주시다. 이제 아마 고원 상인은 몽산 스님 의지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수행자였던 것 같고, 몽산 스님은 생멸염대가 불투명하다, 불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데 고봉 원묘화상이 활동하시던 그 시기에 같이 겹쳐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말, 원나라 초까지 사셨던 스님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뭐 그때는 송나라가 굉장히 문화는 융성했지만 외침이 잦아가지고 그 많이 나라가 흔들리는 그런 어떤 지경에서, 그러면서도 빼어난 분들이 많이 출연해서 공부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시기고, 우리나라로 봐서는 고려 때 뭐 충렬왕 고언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되지고 있으니까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고, 본문에 들어가서 화두가 들려지면 의심이 끊어지지 않아야 참의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화두가 들려지면, 근데 화두를 꼭 선지식을 의지해서 화두를 들어야지 본인이 개인적으로 1700공안이 이미 장치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의심을 하나 선택해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의심하려고 한다고 해서 과연 그 의심이 제대로 되겠나, 또 의심이 제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경계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아마 고원 상인은 몽산 스님을 의지해가지고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화두 들고 의심하는데 참의심이 들려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첫 마디에 묻고 있는 거죠. 참의심을 할 수 있어야지 화두하고 결택이 된 거다. 화두하고 결택이 되면은 참의심이 안 들어질 수가 없다. 참의심이 들려져야지만이 공부길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잠깐 의심하다가 다시 의심이 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의심을 잠깐 하긴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아까 하던 의심이 사라지고 아니면 점점 약해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의심이 이렇게 잘 일으켜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억지로 자꾸 의심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에 선지식한테 받았던 그 화두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의심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은화 화상한테 그렇게 의심이 지어질 것 같으면은 그대로 의심하면 되지만, 의심을 하려고 하는데 의심이 일어났다가도 다시 또 의심이 희미해지거나 나지 않으면은 이는 진심으로 의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의심을 지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참의심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자꾸 조작으로 의심한다든지, 그러니까 의심을 만들어 가지고 막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의심이라고 말할 수 없다. 화두가 들린다 하는 것은 참의심이 저절로 순수해져서 들려고 안 해도 들려지는 그런 어떤 상태로 화하는 것이 공부상에서 제대로 된 어떤 인연을 살피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억지로 지어내다 보니까 혼침과 도고가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수마가 찾아와 가지고 잠에 빠지게 한다든지, 또 산란심이 자꾸 일어나 가지고 흐리멍텅하게 만든다든지, 이제 이러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주 맑은 혼침이 연속되면서 정신도 맑고 잠을 깊이 잤어도 무슨 꿈을 꿨는지 깨어나도 분명히 알면 좋은데, 이거는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꿈을 꿔도 무슨 꿈을 꿨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의 어떤 입장이면은 화두가 제대로 들렸다고 말할 수 없다. 화두가 제대로 들리면은 정신도 맑아지고 아주 꿈도 없어지지만 꿈을 꿔도 명확하게 선명하게 어떻게 모양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그래도 공부를 조금 제대로 알고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거 하고,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잡으려고 애를 쓰고 힘만 들이고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입장하고 이게 비교가 된다 이 말이죠. 반드시 단정히 앉아야 한다. 근데 이제 참선할 적에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입장보다는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일단 수마가 오거든 앉아 있는데 제일 방해하는 것이 수마다. 수마가 앉으면은 자꾸 졸리고, 졸려서 또 누워서 자려고 하면 깨우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공부상에 일어난다 이 말이요. 일단 수마가 오거든 이것이 무슨 경계인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왜 이런 수마가 자꾸 나타나는지 그 까닭을 좀 알면 좋은데, 몸이 지쳤다든지 너무 안 되는 걸 억지로 잡들여 가지고 막 용을 쓴다든지 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 힘이 드니까 지쳐가지고 자꾸 이제 피곤한 어떤 입장들이 되다 보니까 주는 건지, 아니면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마장이 생겨서 졸게 만드는 건지.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자마자 그렇게 수마가 오는 그 순간에 바로 정신을 차려서 화두를 한두 번 소리내어 들어라. 이제 첫 번째 이제 여하시 불법 적적대인 있고 하는 어떤 물음을 했다든지,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 화두를 듣게 됐다든지, 이제 그런 어떤 입장들이 화두를 들 적에 선지식이 어떤 화두를 들도록 유도를 해서 화두가 딱 걸리게끔 장치를 하는데, 그렇게 장치된 수단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자꾸 쏟아지거들랑 화두를 한번 소리내어 들어라. 근데 이제 내가 가르치는 어떤 입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있죠. 여기서는 아마 고전적으로 이런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가르칠 적에는 화두를 소리내어 들든지 말든지 그런 거 상관없다. 화두 의심에 걸렸으면 그대로 걸린 대로 시간 보내는 거지, 화두가 걸리면 걸리고 말면 말지 억지로 걸려고 한다고 걸려지겠냐. 딱 걸리는 순간에 그대로 밀고 들어가서 막 의심을 끝내는 그런 어떤 입장이면 몰라도, 안 걸렸는데 소리내서 화두 든다고 해서 화두가 걸려지겠나, 그런 의심이. 근데 이제 이 고원상인한테는 아마 화두가 걸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어떤 바탕하에서 이제 그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화두를 한번 소리내어, 한두 번 소리내어 들어봐라. 이제 누가 있을 적에는 그렇게 못하겠지. 이제 혼자 공부하는 과정에서 안 그러면 속으로 되뇌이듯이 화두를 한번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수마가 물러가거든 평상시처럼 앉고 늘 앉아있는 그런 어떤 인연 따라서 앉고, 만약 수마가 물러가지 않으면 일어나서 수십 보를 걷고 일어나서 움직여라. 수마가 가장 공부상에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눈이 맑아지거든 다시 앉아라. 그렇게 정신을 차려서 앉아야지 흐리멍텅한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어서는 공부하고는 영영 멀어진다. 그 대신에 참의심이 들리면은, 처음에는 지쳐서 몸이 좀 그렇게 참 마음대로 컨트롤 안 되는 것 같다가도 화두가 제대로 들리면은 아주 성성해진다. 몸도 아주 단단해지고 정신도 맑아져서 하지 말아라 해도 공부가 저절로 순수해지는 그런 인연 속에 나아가게끔 돼가 있다. 그 화두가 그런 작용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화두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몽산 스님은 그런 말 안 했지만 고봉원묘화상은 그런 얘기 한 거죠. 화두락 하는 놈이 모든 병을 다 낫게 한다. 오로지 하나의 병만 딱 제하고서는 일체 모든 병을 싹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두를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모병, 털럭모자 모병이라 하는 그 병, 나는 그 병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병을 제하고는 다른 병은 다 낫는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화두가 제대로 들려지면은 어떤 것이든지 다 터져나간다. 이런 얘기랑도 같은 거죠. 어찌 보면은 반드시 화두를 살펴야 하고, 근데 이 화두는 걸리면은 살피고 안 살피고 관계없이 살펴져요. 근데 이제 뭣도 모르고 걸었으니까 그도 걸렸고, 그때는 본인이 이게 걸렸다 안 걸렸다 이게 잘 안 챙겨진다고. 첫 번째 그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걸려서 참의심이 들려지거들랑 늘 화두가 살펴지고 있으니까 그때는 뭐 믿음으로 가는 거지. 반드시 화두를 살펴야 하고, 왜 이놈 게 미끄러워가지고 자꾸 도망가니까 화두가 들려진 듯 하면서도 사라지고, 사라진 듯 하는데 또 어떤 때는 또 들려지고 있고, 이게 도대체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지 처음의 어떤 화두 들었을 때처럼 지속적으로 중간이나 끝까지 화두가 챙겨질 수 있는 것인지, 생각으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답은 안 나오고, 자꾸 이제 화두가 방해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 화두를 더 챙겨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건데, 항상 채찍질하여 의심을 일으켜야 한다. 이제 자나깨나 오매불망 화두를 챙겨가지고 도망가 못 가도록 그렇게 이제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공부를 오랫동안 해서 익어져야 힘들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공부를 오랫동안 하라 하는 게 도대체 며칠을 하락하는 거요, 몇 달을 하락하는 거요, 몇 년을 하락하는 거요, 이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고원화상은 몽산 스님을 의지해서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화두를 잡들고 있는지 여기 내용에 써져가 있질 않으니까, 이걸 봐서는 제법 오랫동안
아마 화두를 들고 의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저야 오랫동안 그렇게 마음 써서 화두가 순수해지면은 힘들지 않을 것이다 이랬는데 고봉 온묘화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물론 오랫동안 익숙하게 하는 것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딱 걸려들은 사람을 단박에 3일 아니면 7일 안에 화두를 딱 챙겨가지고 끝내지 않으면 안 되는 수단을 제시했기 때문에 선지식 간의 법 쓰는 법이 조금 이제 차이가 없잖아 있긴 있는데 양쪽 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공부해서 읽어줘야 힘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바로 화두가 챙겨져 끄들랑 밤낮 주야로 용맹정진해서 끝장낼 수 있을 때 끝장내버려야 된다 이런 어떤 입장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 지금 이 말, 공부를 오랫동안 해서 읽어줘야 힘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더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않을까. 고봉 온묘화상처럼 일주일 안에 끝낸다 하면은 안 믿어지는 것은 아닌데 과연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이 우선 먼저 하기 때문에 그거는 선지식이 옆에 딱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은 공부는 쉽지 않은 것이다. 이렇든 저렇든 오래 하든 바로 그냥 벼락치기를 하듯이 공부를 하든 선지식이 관건이지 본인이 공부하려고 하는 그 입장들이 뭐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선지식 없이 혼자 애쓰는 것은 천년만년 해도 힘들 수밖에 없는 거다. 아무리 근기가 수승해도 이런 얘기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마음을 쓰지 않아도 화두가 저절로 나타날 정도로 공부가 되면 그렇게 이제 공부가 도망가지 않고 늘 그저 순수해져 가지고 놀려고 해도 안 놔지고 들려고 해서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화두가 들려져 가지고 경계와 몸과 마음이 다 전과 같지 않을 것이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처음 어리석을 때 마음 썼을 때 하고 화두를 좀 더 익숙히 참고해서 시간이 지났을 때의 어떤 경우하고는 같지 않을 것이며 꿈속에서도 화두가 들릴 것이다. 그렇게 챙겨지면은 네가 깨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잠이 들었을 적에도 꿈을 안 꾸면 뭐 안 꾸는 대로 그렇지만 꿈이 꿔지면은 화두가 그대로 들려지고 있는 그런 인연을 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을 때 큰 깨달음에 가까워진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을 기다리는 마음을 내지 말아라. 그렇게 공부하면은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공부되고 있으니까 깨닫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내는 것 자체는 다 건물이다. 근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떡합니까? 건물이다 하는 것도 아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버려 둬라. 지는 지 나는 나 하듯이 네 화두 공부나 열심히 하지. 그 여불대기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은 다 그저 그러려니 해라. 지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게 네가 잘하는 거지. 그런 거하고 시비하고 싸우고 왜 안 지금 때가 됐는데 지금쯤 됐으면 공부될 때가 됐는데 왜 참 꿈속에서 못 나오노, 공부가 안 되노,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라. 단지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을 때 공부가 끊임이 없게 하면, 그러니까 행주자 어묵동종 24시간 그 12시 중에 늘 화두의심과 더불어 함께 하게 되면은 자연히 번뇌의 경계는 들어오지 않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또 일어난다 하더라도 금방 화두 힘이 강하니까 저절로 사그러들게 되가 있다. 참 경계는 날로 더하여 점점 문명을 무너뜨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이 집중돼 가지고 마치 팽이를 쳐서 돌리게 하는 것처럼 정중동, 동중종의 입장에 가까워지면은 무명이 깨질 그런 어떤 시절인연이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분별로서 전부 다 그 고온 화상한테 일러주고 있는 거죠. 힘이 충실해지면 의심 덩어리가 깨질 것이고, 그러니까 집중해서 더 집중하고 집중해서 집중한다 하는 생각까지도 다 앞뒤가 끊어져 가지고 그대로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으면은 시절인연 따라서 무명이 깨져나가지, 그럼 안 깨질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믿고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무명이 깨지면 곧 묘한 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의심이 타파되는 순간에 무명도 깨진다. 참선에 있어서 그 묘함은 또렷또렷한 정신에 있다. 그러니까 활구화두를 들고 참으심에 나아가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정신이 또렷또렷해지지 흐리멍텅하거나 이상한 어떤 내용을 가지지 않는다고요. 경계가 분명분명하지. 너무 분명분명해서 오히려 시비가 일어날 정도예요. 날카로워진다고 예민해지고, 자칫 사람 따라서 다 그렇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참선을 해서 화두가 들려지면은 혼침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지니까, 이럴 때 영리한 사람은 먼저 공안을 점검한다. 공안을 점검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자기가 그 화두의심상에서 들려진 그 어떤 입장들이 공안에서부터 비롯된 의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소리를 하는지는 몰라도, 바른 의심이 있거든 급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게 화두를 들고 면밀히 돌이켜 스스로 살펴라. 요거는 이제 나하고 전혀 반대되는 거지. 검은 거줄이 끊어지든지 말든지 있는 대로 화두를 살피고 그냥 밀어붙여야지, 검은 거 줄 걸어듣기 느슨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고 늘어터지도 않고 팽팽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써서 면밀히 돌이켜 스스로 살펴라. 그러면 이제 곧 요 말이 내가 얘기하는 말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나는 내가 볼 적에 화두가 딱 진짜로 들려질 적에는, 마침 팽이가 완벽하게 돌 적에는 더 칠 거 없이 그때는 그냥 이렇게 지켜보면 돼요. 근데 팽이가 완벽하게 돌기 전에는 화두를 챙기기 위해서는 사정없이 쳐버려야지. 그때는 막 검은 거 줄이 끊어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이제 그 경계가 어떤 입장이냐 따라서 분별해주는 어떤 선주식간의 어떤 입장이 변화가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들고, 근데 이제 화두의심이 완벽하게 들려져 가지고 정중동 동중종의 입장에서 몽중이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는 그대로 비춰봐라.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죠. 급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게 화두를 들고, 그때는 화두를 들고가 아니요, 이미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화두를 들려고 안 해도 그냥 그렇게 들려지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것 자체가 공부 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또 화두를 챙기려고 하든지, 화두가 사라졌다고 해서 화두가 이게 지금 있나 없나 이런 거 살피다가는 도루묵된다 이 말이에요. 곧 쉽게 큰 깨달음을 얻고 몸과 마음이 안락할 것이다. 그때가 호처다. 마치 물을 100도로 끓어 넘치게 할 적에 풀무질을 해야 되겠고, 풀무질을 하는데 힘은 들고, 근데 100도는 안 끌어올라가고, 힘이 든다고 또 놔버리면은, 풀무질을 쉬면은 90도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뭐 80도, 70도, 60도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100도 끌어 넘쳐야 된다 한다고 막 밀어 올리는데 100도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냐 이 말이에요. 안 넘어가지. 온갖 방해가 다 일어나고 거기서는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진짜로 이를 악물고 버티고 버틴 끝에 100도 넘어갔다. 그러되면은 끓던 물도 언제 끓었냐 할 정도로 아주 맑고 고요한 상태가 된다. 요때가 이제 호천대 공부상에서, 그때는 화두를 들려고도 할 필요 없고 놀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시간 보내면 된다 이래 된 건데, 뭘 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보 멍청이처럼 화두가 챙겨졌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호련히 죽차합작하는
그런 시절이 오는 것이지, 그때 깨달음을 기다려도 안 되고 깨달음을 구하려고 용을 써도 안 된다. 그냥 비춰본다. 요 입장을 이제 드러내고 말을 하는 거죠. 만약 마음을 급하게 쓰면 심장에 부담을 주어 혈기가 고르지 못한 병들이 생길 것이니 이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 그렇게 용 써서 막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단지 진정한 신심을 내면, 진정한 신심이라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화두의심상에서 의심이 안 끊어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참 깨달음이 어떤 인연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을 것 같으면은 그래도 신심 낸 거죠. 그렇지만 이제 더 큰 어떤 입장에서 얘기할 때 신심은 이건 공부상에서 신심이고, 진정한 신심이라 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공부 안 된 사람한테까지 공부 방해되도록 신심 얘기 자꾸 해봐야 소용도 없는 기고, 이미 그런 것은 교리 배울 적에 다 대충 1, 2, 3, 4를 얘기하니까 이런 것이로구나 이런 것이지만, 여기서는 진정한 신심 속에 의심이 있을 것이며,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은 의심도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순수해질 것이며, 그러면 자연히 화두가 나타날 것이다. 처음부터 화두가 들려지면 끝까지 나타나고 말고 하는 것이지, 끝까지 화두가 들려져야지 화두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본인의 느낌상 화두가 안 들려진 거 아닌가? 왜 화두가 사라지노? 갑자기 화두가 사라지면 놀랜다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죽으라고 화두를 안 놓치려고 발버둥 치고 씨름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화두가 없어지니까 이게 내가 처음부터 공부 잘못한 건가? 왜 이런 일이 생기노? 이렇게 계산되다가는 공부하고 멀어지는 거니까 그냥 믿은 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든지 말든지 밀어붙여라 하는 어떤 선지식의 가르침이 있으면은 그대로 해마치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본원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됐지. 거기다 대놓고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선지식이 아무리 그렇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또 내가 알고 배워왔던 모든 것은 이렇게 하락하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노? 그럼 딴 데 가면 되지. 하락하는 대로 하면은 뭐 큰 허물이 되겠나? 못해서 난리지. 근데 잘 될 때 더 잘 되게끔 채찍질을 하는 건데 본인도 스스로 채찍질 하지만 본인이 본인을 채찍질 잘 쉽게 못한다 이 말이요. 지금 심장이 터져 죽겠는데 무슨 채찍질을 다 하겠나? 쉬고 싶지. 공부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확 드니까 더 나가지도 못하고 쭈삣쭈삣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옆에서 선지식이 보니까 이놈 이상한 짓 한다. 할 때 해라 하고서 막 밀어붙이니까 그 말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내 몸이 말을 안 듣고 마음대로 막 안 나가지니까 그래도 해라 하는 말에 힘입어서 팍 나가버리면 되는데 요거 쉽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화두만 들고 화두가 순수해지면은 몽중이라도 되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를 기다려가지고 시전인이 도래하도록 그렇게 화두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이 고원화상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만약 애써서 화두를 들려고 한다면 공부에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냥 저절로 화두가 들려지고 있다고 믿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정신없이 모양을 써도 뭐할 판인데 억지로 화두를 들려고 그 정도 나가면 억지로 들려고 안 해도 그렇게 나가지질 않아. 화두가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나가는 거지. 그런 경계도 만들어지고 화두가 안 들려지는데 그런 경계인들 만날 수 있고 그런 경계가 만들어지겠나. 화두가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화두를 방해하고 아주 그냥 못 들게 하는 그런 마구니의 장난이 정신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공부하는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고 어지럽겠어. 화두를 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화두가 들려지고 있으니까 믿고 그냥 해라 해도 본인이 안 믿어지는데 내가 볼 적에는 화두 제대로 잘 들고 공부 잘하고 있는데 근데 본인은 화두가 안 들려지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분별하고 앉았으니까 누구 말을
의지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선지식이 얘기하면은 되든 안 되든 믿거나 말거나 그냥 밀어붙여야 될 거 아니야. 하작하는 대로 하면은 손해날 건 없는데 본인이 안 되는 것을 스님이 인정을 해주면서 공부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얘기는 해줄 수는 있고, 그렇게 입장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안 되는데, 내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공부가 안 되고 막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스님이 아무리 공부가 지금 잘 되고 있다 한들 내가 믿어져야지 되는 건데 그걸 억지로 그냥 한다고 해서 공부 되겠습니까? 또 이런 생각하면은 공부하고 멀어지는 거지. 만약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건 간에 의심하는 공안이 흩어지지도 않고 몰아치지도 않으며 이제 물살 위에서 달 그림자가 막 오는데 물살은 빠르게 흘러가도 그림자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야. 막 그 깨지기는 깨져도. 근데 물이 고요하면은 달도 고요하다 이 말이야. 그대로 탁 비춰지거든. 근데 움직일 적에는 막 말도 못하게 달이 뭐 하늘에 걸린 달처럼 그대로 그 물 속에 나타나겠나. 그냥 정상적인 어떤 입장이 아니고 막 이지러진 모습들이 만들어지겠지. 화두가 급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아서 저절로 나타날 때 공부가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마음가짐을 잘 지켜서 항상 이어가게 해야 한다. 요 때문에 전부 다 화두가 성성해서 성성적적한 가운데에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마르고 닳도록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계속 화두의심이 도망가지 안 하도록 순수하게 되고, 또 더 순수하게 돼서 잠이 들었을 때나 깨있을 때나 화두와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런 어떤 입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얼마나 걸려야 되겠어? 시간이 3일 7일 갖고 되겠어요? 근데 이런 것도 3일 7일이면 된다 이 말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사람 따라서 되고도 남는 시간이니까 하루도 1000년도 될 수 있고 1000년이 1초도 될 수 있고, 이거는 알 수 없는 어떤 입장이 그렇다 하는 것을 불교에서 다 얘기했는데 참선도 거기에 다 적용되는 거지. 참선은 따로 뭐 불교 아닌가. 그렇다 이 말이야. 근데 공부하는 믿음이 크면은 찰나지간에 그냥 쑥 들어가서 바로 끝나버리고, 아무리 그한다 하더라도 대단하다 하더라도 지가 계산되고 자꾸 생각을 이리저리 헤아려 가지고 엉뚱짓을 하면은 될 것도 안 되는 거지. 왜 안 되는지 그걸 잘 모른다 이 말이야. 어째서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지. 근데 요것은 이제 고은화상한 때 몽산 스님이 이렇게 하면은 공부가 되는 거다. 딴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거를 참고 삼아서 제 방에 드러내가지고 요거 한번 비춰보시오 하고 얘기한 건데, 나는 이 말을 수용을 하는데 시비가 일어나. 이렇게 하다가는 공부될 사람 몇 명 되겠냐. 세상에 공부할 사람들은 꽉 찼으면 다 시켜도 뭐할 바인데, 그건 욕심이다. 다 시킨다고 해서 다 된다 하는 보장이 있나. 근데 짧은 시간에 임팩트하게 확 집중을 하도록 그렇게 몰아때려가지고 공부 안 하면 안 되게끔, 그것도 생명을 걸고, 잘못되면은 생명을 걸고라 하는 말도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공부시켜도 안 돼요. 근데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는 한에서는 있는 것, 양껏 화두가 그 병을 모든 것을 다 이겨내게 하니까 죽지도 않게 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작용되고 있다 하는 믿음을 내게 해서 끝까지 화두 속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유도된 어떤 입장들을 막지하게끔 몰아때리면은 짧은 시간에 공부하지 말아라 한 법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못해줘서 탈이지. 또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마구니인가 진짠가 갈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참 웃기는 거야. 공부해놓고서 갈등하는 건 또 뭐냐. 이게 아니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럼 더 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노? 지금처럼 가르치는 대로 화두가 순수해져 가지고 한철 내도록
밤낮 주야로 24시간 화두가 안 도망가고, 그건 하루 이틀이요. 하루 이틀 딱 그렇게 되는 어떤 입장이면은 바로 그냥 시절인연이 도래하는 축차합작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린다고. 그렇게 안 돼서 탈이지. 근데 그런 호초 속에서 10년, 20년 지낼 수 있단 말이요. 의심을 하고서는 그렇게 안 돼요. 무조건 의심 속에서는 딱 의심이 깨지는 촉발제가 그 인연이 도래하게끔 돼가 있지. 근데 의심을 안 하고 선정에 빠져가지고 그냥 알맹이 없이 마음 턱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무기혼침에 빠진 것처럼 그걸 선정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니까 끄뻑졸든 깨가 있든 늘 제자리에서 정을 익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건 공부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업을 익히는 거지. 제대로 된 공부 인연에 나아가서 힘을 한번 써봤다고 얘기 못한다. 화두가 없는데 알맹이를 못 챙겼는데 무슨 그렇게 맑고 고요한 데 빠져가지고 시간 보내는데 깨달음이 오겠냐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 자선 중에 더욱더 정의 힘을 얻게 돼. 그러니까 이제 마음가짐을 잘 지켜서 항상 화두를 그렇게 이어나가게 하면 자선 중에 더욱더 정의 힘을 얻게 돼 묘함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호련히 대돌 맞듯 맷돌 맞듯 개합하여 축차합작하여 마음길이 탁 끊어지면 곧 큰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마른 하늘에 벼락치듯 매미 허물벗듯 백신 그짜리 짐을 내려놓듯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살펴나가다가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다 언하에 대오하든지 아니면 경계를 보고 탁 인연 따라서 깨닫든지 이런 건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건 보편적 가치관 속에서 보통의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 누구나 다 그 표준이지. 어찌 보면은 몽산 스님이 고은화상에게 가르침을 준 내용들이 공부하는 어떤 표준은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입장에 나아가서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이렇게만 되면 공부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공부되지. 그런데 근기 낮은 사람이나 마을에서 때가 잔뜩 묻은 사람이나 공부 꼭 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야 이런 식으로 해라 하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공부도 공부지만 생활도 안 되고 언제 공부하겠어? 마을에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머리 깎고 출가 안 하고 복이 있어가지고 자기 시간이 많고 진짜 공부할 수 있는 인연 만나서 이런 모양 쓰면은 좋겠지만 스님네들은 이런 모양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 하는 어떤 입장에 모든 환경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하기 나름이요. 근데 일반인들은 택도 없어요. 이런 것은 이렇게 얘기해 갖고서는 지금 현실에서는 과거에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도 일반인들이 뜻만 있으면 지금도 과거도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참고로 살피고 실질적으로는 바로 때려가지고 큰 대창으로 가슴을 그냥 있는 대로 박 찌르듯이 그렇게 마음을 써서 공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대창으로 가슴을 박 찌른다 하니까 아이고 저는 독한 소리 한다. 어떻게 저런 소리를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러지만 꿈속에서는 막 수도 없는 일이 벌어져. 그런데 공부상에 비유를 그렇게 들어서 얘기를 한 거지 실제로 그렇게 해라 하는 얘기를 오해하면은 그건 곤란한 거 아니냐.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공부라 하는 것은 전쟁 치듯이 하는 거지. 대치된 상황에서 피차지간에 내가 안 죽으면 상대방이 죽어야 되는 파인데 다 살면 더 좋지만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된다 하면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찌됐든지 누구나 다 생각이. 이제 그런 입장에서 공부가 막 부딪히는 것이니까 말할 거 뭐 있나. 쉽지 않은 거지. 깨치고 나서 깨달은 다음의 일을 묻도록 하라. 깨치고 난 뒤에 깨달은 다음을 물어야지. 깨치지도 못한 사람이 깨달음의 어떤 다음을 자꾸 물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고온 화상은 몽산 스님의 법에 의지해서 가르침을 청하고 화두를 두고 공부는 하지만 깨치지는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깨달음 얘기는 지금 도외시하고 깨닫고 난 뒤에는 깨달음 뒷일은 뭐 그것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는 뉘앙스가 여기 딱 깔려가 있어요. 그때 일은 그때 일이니까 그때 묻도록 하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화두 놓치지 않고 제대로 챙겨가지고 하루 24시간, 48시간 그대로 화두가 들려지도록 그렇게 마음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 볼 적에는 일주일 화두 들은 것이 아니요. 이 고온화상은 1년을 들었는지 2년을 들었는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화두가 순수하게 들려지고 있는지 화두가 딱 챙겨져 가지고 몽산 스님이 이 고온상인한테 사정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연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인지 그 까닭은 요 글을 봐가지고서는 잘 모르겠어. 근데 하려고 애를 쓰니까 이렇게 이제 편지로서라도 이게 얼마 편지일 것 같아. 아니면 이런 글을 세상에 남길 이유가 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 건데 몽산법원은 선지식도 참고를 하지만 일반 공부인들은 이거 참고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나 말이야. 일 다 망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눈 밝은 선지식 만나는 게 소원이 돼야 돼. 물론 공부하는 게 소원이지만 그런 공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안목 있는 선지식이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지 지가 공부하려고 한다고 해서 공부되겠단 말이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부처님 계시는 것은 말할 것 없이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조사들이라도 계셔서 눈을 뜰 수 있는 인연이 생기면 그것도 좋고 아니면 참 명한 종사라도 내 곁에 있어가지고 인연이 단다면은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거다. 이제 그런 어떤 입장들을 얘기한 거니까 몽산법부가 재미난지 아니면 심각한지 다시 들으니까 나더러 공부하라 하는 말인가 아니면 이미 다 해마친 것을 비춰줘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게끔 수단을 제시하는구나 그 까닭을 다시 한번 들려줘가지고 알게 하는 건지 그러면 믿음이 더 생기든지 진짜 공부를 하는 것이 참으로 해보니까 다행이다 안 했다 하면 어떻게 될 뻔했나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